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의 이지영입니다. 자, 최근에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액이요, 코스피와 코스닥을 뛰어넘었다라는 소식들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 가상자산에 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시장을 제대로 알아가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코인 뉴스룸에서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도 교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교수님과 함께 리플 코인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저희가 리플이라는 주제를 선택한 건 한국 투자자분들이 또 가장 많이 보유하고 계시고 가장 관심이 많은 코인이기도 해요. 특히나 교수님은 또 기술적인 접근에서도 리플을 평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저희가 오늘 리플이라는 주제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리플이 최근에는 가격 상승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물론 다시 제자리를 찾았지만 최근 가격 상승의 이유를 교수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재판이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SEC의 이제 소송에서 뭐 부분적 승리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 법원 판결에서 리플의 XRP의 토큰 판매가 증권법상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서 리플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제 해소시킨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죠. 이거 리플은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거래하는 것, 뭐 토큰, 코인 중에 하나라서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요. 어쨌든 SEC에 대한 소송에 대한 부분적 승리가 일단 중요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관심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대형 투자자들 그리고 거의 기관 투자. 왜냐면 리플 부분이 사실은 이게 외환 쪽 크로스보더에서 쓰는 부분, 스테이블 코인처럼 그 역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전에 IBM이 있을 때 할 뻔했죠. 이제 저도 이제 IBM 출신이니까 이제 그렇게 했을 때 SRP 리플은 이제 그런 스위프트 대체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얘기를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런 기관 투자들이 투자에 대한 관심 증가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전체적인 뭐 상승에 대한 신호들이 기관 투자 수요가 늘어나서 약간 또 기술적으로도 분석상에도 약간 상승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 전반적인 암호화폐, 가상자산 시장이 좀 커지고 있어서 이렇게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근데 리플은 재미있게도 저는 또 기술적인 부분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혁신 부분이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실제 토큰 시스템에서 사실은 리플이 외환 송금 부분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이나 그 자체에서 디지털 자산 네트워크를 가져가려고 하는 미래의 이제 디지털 뱅크 역할을 하려는 비전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제 친한 친구가 여기 또 리플 아시아 패시픽 담당자예요. 아, 진짜로요? 저랑 네. 고등학교 친구니까 짝이기도 했고,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도 하나 일하긴 한데 네. 뭐 이름까지 얘기 못 하고, 그러니까 방송이니까. 근데 원래 이 친구가 되게 원래 유럽에 있는 금융회사만 다녔었어요. 프라이드 강한 건데 저랑도 친한 친구긴 한데,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리플에 가는 입사를 할 것 같다. 그랬더니 갑자기 어느 날 또 연락이 왔어요. 여기는 월급을 리플로 줘 그러는 거야. 아,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지갑 바꿔야 돼? 막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기존 금융권이었으니까. 근데 그러셨구나. 그만큼 기존 금융권 있던 사람이 조인했듯이 이렇게 전체 뭐 SEC와 뭐 그런 재판도 있었지만 제가 보기엔 유럽, 미국에서 이렇게 기존 금융권 시스템하고 되게 조인트해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 부분에서도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캐치했던 기관 투자들 많이 조인하고 있어서 리플이 의외로 지금 워낙 우리나라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폴리곤, 이더리움, EVM 계열이 좀 강세가 있는데 해외에서는 의외로 또 뭐 리플을 또 기술적 관점, 우리나라는 투자자들이 많으신 것 같고 해외에서는 이렇게 리플랩스에서 보면 실제 기술적인 부분,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연결하거나 기존 리거시 시스템하고도 연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뭐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 그리고 디지털 자산 분산 원장에서 이제 안에서 보면 이게 완벽하게 블록체인이냐고 했을 때 약간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약간 밸런스 맞춘 거죠. 기존
금융 시스템과 최대한 잘 적응하고 연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 포텐셜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주로 투자자들이 많지만 해외에서는 의외로 잘 조용조용하게 금융권이나 아니면 디지털 자산 마켓에서 마치 뭐 우리나라는 이제 뭐 체인링크나 폴리곤이나 아발란체 이런 데가 하는 것처럼 리플은 해외에서는 이런 좀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리플 코인을 지갑 이동을 시킬 때 많이 사용을 하시기도 하잖아요. 투자자분들께서. 근데 뭐 기술적인 분석 측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기술적인 면모를 봤었을 때 일부 투자자분들은 뭐 발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술적인 면으로는 그 부분은 교수님 좀 동의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목적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플 자체는 약간 스테이블 코인처럼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처럼만 쓰이니까. 쓰이다 보니까 그런 거죠. 네. 사실은 근데 투토큰 시스템은 이제 기본적인 거는 스테이블 코인처럼 쓰는 약간 목적 자체가 그런 거고요. 뒷단에서는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다 오늘 이 시간은 그런 시간은 아니니까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이제 약간 상대적으로 이더리움 생태계만큼 확대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이해가 되고요. 근데 어쨌든 뒤에는 기술적으로 연결하는 부분에선 뭐 온체인, 오프체인 뭐 그런 거 관점에서도 하고 있고, 근데 최근에 아마 리플 지갑을 설치해 보시면 그 안에 막 느끼셨을 텐데 약간 디파이나 약간 전체 금융 미래 디지털 자산의 뱅킹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긴 해요. 저도 설치해서 몇 번 테스트 해본 적이 있는데 갖고 있는 그림은 이 안에 뭐 그냥 스테이블 코인인 게 아니라 실제 뭐 디파이, NFT 이런 식으로 다 확장하려고 하는 시도, 기술적인 부분은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근데 아마 투자나 일반 분들은 그냥 이거 뭐 스테이블 코인처럼 송금하고 수신하고 그런 것만 느끼실 텐데 백엔드에는 의외로 그런 원대한 꿈은 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서 이제 왜냐면 지갑 설치해 보면 알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은 미래 디지털 뱅크를 꿈꾸고 있긴 합니다. 근데 약간 이게 현실적에서 넘어야 될 산이 많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더리움도 아니고 비트코인도 아니고 그래서 애매한 포지션이지 하죠. 토큰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또 교수님의 시선에서 풀어주시니까 이게 굉장히 더 와닿는 면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투자자분들은 사실 투자이자 관점에서 좀 많이 보시긴 하잖아요. 일단은 리플의 가격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던 건 SEC와의 소송 관련한 이슈였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고 사실 이 소송이 지금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에 관한 업데이트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SEC와의 소송 현황도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교수님? 예, 그러니까 7월 판결 이후에 SEC가 이제 항소를 제기한 상태고요. 그래서 최종 판결을 앞두고 양측에서 추가 의견서를 이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각자 측면에서 추가 의견서 제출하고 있고요. 한 1월까지 SEC의 이제 최종 의견 제출 기한이 설정돼 있어서 뭐 소송과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임박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재판 결과가 아마 트럼프가 이때쯤이면 또 트럼프가 또 들어와 있겠죠. 그래서 그렇죠. SEC의 수장도 바뀌고 그리고 판결도 좀 더 바뀔 수 우호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약간 이게 뭐 약간 긍정적 에너지가 또 합쳐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건 가봐야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가장 뭐 재판 관점에서 약간 추가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최종 추가 의견서가 나오고 있고 최종에 대한 결론이 이제 임박해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내년이나 그때 보면 됐을 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리플이 아마 승소했을 때는 아마 뭐 SRP의 이제 법적 지위가 이제 명확해져서 기관 투자들이 이익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가격이 올라지겠죠. 근데 SEC가 이긴다라고 했을 때는 SRP가 이제 증권으로 이제 되면 이제 증권으로 딱 규제로 되면 규제된 대상이 증권으로 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거래소 상장 폐지 등 여러 가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이건 또 약간 과도한 시나리오긴 한데 아마 양측에서 누가 승소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달라질 수 있고요. 아마 이런 것들에서 이제 영향은 SEC 수장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SEC 수장은 이제 지금 어쨌든 이제 역할 자체가 기존 금융권을 좀 보호해야 되는 입장인 거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디지털 자산을 어떤 관점을 보느냐에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인덱스 같은 재판 결과가 아닐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리플이 승소하느냐 아니면 패소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리플이 처음 SEC에 소송을 당했을 때 그 수장이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였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유세 당시 공약으로 게리 겐슬러 해임을 가장 크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게리 겐슬러가 해임이 되게 되면 그게 리플에게도 좋은 거 아니냐 그런 해석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교수님 볼 땐 어떠세요? 이 공약을 트럼프가 좀 지켜줄까요? 재미있게 해서 저도 비트코인 컨퍼런스 저도 유튜브로 네. 몇 달 전 라이브로 봤는데 그때 딱 이렇게 트럼프가 나와서 파이어 게리 겐슬러 맞아요. 파이어 게리 겐슬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비트코이너들 한 하면서 와 막 이렇게 했던 게 저도 이제 네. 라이브 봤던 기억이 기억납니다. 나는데 그래서 그때 보면 물론 이제 그 당시는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제 아마 이제 봐야겠죠. 실제 파이어 할지 안 할지는 봐야 되는데 아마 이제 게리 겐슬러가 이제 사실은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디지털 자산 모르시는 분은 아니에요. 기술 쪽도 아시고 뭐 그분의 백그라운드 보면 모르시는 분은 아닌데 이제 아무래도 역할을 맡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좀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계시는데 트럼프의 현재 이게 스타일로 보면 지금 예상을 잘 못하는 걸로 의사결정하잖아요. 네. 트럼프 스타일 자체가 그렇죠.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앨런 머스크까지 뭐 이렇게 뭐 국가의 일종의 유언으로 임명으로 했죠. 예, 임명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난리 날 거예요. 막 우리나라 기업가가 정부에 들어와서 기업도 하면서 규제 철폐하는 것 같은 맞아요. 다면 난리가 날 텐데 미국은 좀 특이한 나라긴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어쨌든 트럼프가 하는 이상 뭔가 예상치 못한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좀 트럼프 스타일이 사업가잖아요. 난 다른 뭐 혁신, 도전을 할게라고 하는 워낙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게리 겐슬러가 만약에 진짜 해임이 되면 아마 이 SEC도 바뀌면 아마 이 리플 이제 소송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마 리플 소송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디지털 자산이나 이 크립토 씬에서는 또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인 뉴스도 많아지실 것 같고 바빠지시긴 할 텐데 이제 근데 그 발맞춰서 우리나라도 약간 좀 뒤처져 있죠. 네, 뭐, 맞아요. 뭐 주제하고는 뭐 직접적인 건 아닌데 우리나라 좀 이렇게 열심히 규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혁신적인 걸 좀 채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한 타이밍이거든 지금. 왜냐면 이 트럼프 만났을 때 우리 대통령이 그럴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이 골프만 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을 하신다면서요. 우리도 한국도 이렇게 좀 같이 보조할게요. 이렇게 뭔가 기브앤테크를 하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교수님의 또 이야기까지도 쭉 한번 들어봤는데 사실 이제 게리 겐슬러 해임안에 관해서는 우리 투자자분들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집권이 시작된 이후에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벌써부터 몇몇 후보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든 환호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해요. 하지만 언제나 그 이면에서는 우리가 리스크들은 좀 안고 시장을 대응해 볼 필요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플 가격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볼까 해요. 지금 녹화 시간 11월 15일 오후 12시 30분 정도 기점으로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0.8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간밤에 17%나 급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1달러 돌파를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1달러 돌파 가능성이 있을지 리플의 전망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해서 교수님께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뭐 기본적인 제가 기술 쪽이고 투자 쪽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쵸. 근데 1달러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조건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몇 가지 말씀드리면 SEC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가 되겠죠. 법적인 리스크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기관 투자자들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데 리플이 정말 이거는 우리가 엔터프라이즈 쓸 수 있어라고 하고 그게 또 바이를 받으면 기관 투자자들이 대규모 유입이 된다. 두 번째가 될 것 같고 조건으로.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리플의 송금 기술들이 파이낸스, 금융권에서 뭐 JP 모건은 이미 본인의 시스템에 그러니까 뭐 골드만삭스 이런 월스트리트에 있는
파이낸스에서 글로벌 파이낸스에서 크로스보더하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확대가 됐을 때 그리고 이제 트럼프나 게리 겐슬러 위장이 바뀌고 이렇게 전반적인 뭐 비트코인이 또 오르면 다 지금 느끼잖아요. 비트코인이 오르니까 다 알트코인이 움직이고 뒤따라 연결돼 있거든요. 연결과 융합돼 있기 때문에 한 이렇게 4가지 정도가 되면 뭐 1달러 되는 것들은 뭐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시점이나 그런 거는 좀 유의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한 4가지 정도 요 조건들이 되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달러의 가능성이 이제 있기는 한데 그만큼 조건들이 조금 필요하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정말 많은 조건이 충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좀 시장이 많이 열광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교수님. 거기에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도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리플은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투자자들이 굉장히 관심이 또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리플 투자할 때 우리가 어떤 점들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까요, 교수님? 지금은 이제 기존에 투자액도 내가 신중하게 말씀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이거는 우리나라 말씀하신 워낙 투자자들이 많아서 되게 관심 있는 사항이실 텐데 변동성이 높죠.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투자자 이제 개인의 판단을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아까 조건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중요한 건 아마 결국은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워낙 높은 이건 이 시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셔야 될 것 같고 규제 리스크죠. 사실은 SEC 소송 결과 따라서 이것 따라서 정말 리플은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가 약간 양극단의 시나리오를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는 규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또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미 기존에 있던 투자자분들은 아니면 이거 고민하실 것 같아요. 이게 이걸 더 존버를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 개인의 판단이실 텐데 일단 전체적인 고려사항을 보면 변동성이 워낙 높아서 아니면 사실은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워낙 그 투자자마다 사항이 다르셔서 근데 이거를 너무 약간 여유 자금 내지는 그 포트폴리오 자체를 좀 약간 조절할 필요가 있는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흔히 말하는 뭐 올인이라든지 포트폴리오가 이제 여유 자금이라든지 이건 사라져도 될 것 같다고 그건 감당할 수 있는 비율만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주위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높은 변동성, 규제 리스크 그리고 기본적인 거는 사실은 아까도 다른 쪽에서 얘기하고 왔는데 이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버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버틸 수가 있죠. 버틸 수 있으면 그거를 여러 가지 업앤다운이 있을 때 이제 사실은 저가 매수를 해서 고점에서 팔면 되는데 사실은 일반 분들은 저도 그렇고 그 중간 기간을 그걸 버틸 수 있는 데 없는 차이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버틸 수 있을 만큼 약간 밸런스 있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인 투자가 뭐 저 투자 전문 아니면 뭐 분산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리플레이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약간 좀 포트폴리오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잘 밸런스 있게 좀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플에 대한 것들은 독특한 기술 그리고 금융권 연계로 뭐 장기적 관점에서 잠재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실 저도 그때 저도 이제 금융권 오래 봐서 이제 그 송금 시스템 했을 때 약간 있어서 연관됐을 때 감정은 있지만 이제 규제 불확실성 등 리스크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건 좀 신중하게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는 항상 좀 신중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호재도 있지만은 그에 따른 리스크들도 시장에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같이 염두를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리플에 관한 ETF 이야기들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에 대한 뭐 현물 ETF 뭐 아직은 멀어 보이기는 합니다. 사실 이더리움까지 ETF가 나오고 나서 솔라나 ETF도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다음이 만약에 리플이다라고 한다면 리플 ETF가 출시되기까지는 아직까지 좀 많이 기다려야 될까요, 교수님? 네, 아마 그거는 좀 더 아마 넘어야 될 산이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까지는 원투펀치까지는 원투펀치, 네. 다 그냥 뭐 시장도 그렇고 네. 뭐 기존 금융권에서도 이제 뭐 가버넌트에서도 인정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알트코인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많죠. 솔라나 이제 그래서 리플은 성격으로 봤을 때는 ETF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현재는 비트코인 ETF가 전체 트럼프도 그렇고 전체 전략 자산도 고려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나중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 금융권에서 이게 스위프트망에서 지금 뭐 체인링크가 뭐 스위프트망 대체하는 거 약간 얘기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체인링크 대신 우리가 리플을 쓸게요. 만약에 되면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글로벌 크로스보더 이제 파이낸스가 됐으니까 이거는 뭐 일종의 해외 송금 기축 통화네. 그러면 ETF 될 수 있는 뭐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워낙 플레이어들이 많아서 맞아요. 네. 원투펀치까지는 뭐 그냥 뭐 인정. 그런데 나머지는 이걸 뭘로 하냐 또 그것도 뭐 선정이나 그런 것도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선정했을 때 이걸 어떻게 ROA라고 어떻게 더 기대 효과를 뭘로 할지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건 좀 고려사항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리플에 관한 이제 ETF 기대감들도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일단은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의 ETF까지는 어느 정도 좀 무난하게 진행한 느낌이 있는데 그게 이제 솔라나를 넘어서 리플까지 오기에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볼 수 있겠네요, 교수님. 네, 저 개인적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리플에 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들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 물론 이제 소송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그 소송이 잘 해결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들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플 자체의 기능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에 관해서도 교수님께서 풀어주신 부분이 있어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든든한 시간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또 가지고 계신 코인이다 보니까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리플에 관한 업데이트된 소식들이 있다면은 코인 뉴스룸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 염두를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 함께해 주실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 좀 드려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코인 뉴스룸도 저희는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